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에겐 2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 둘 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여자친구의 모습이 멋있었어. 그녀와 함께 타임캡슐을 고등학교 뒤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에 묻었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꺼내자고 약속했지. 타임캡슐에 뭘 넣었는지는 서로 비밀. 만약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두기로 했어. 그 일 전후로 여자친구가 정신이 이상해지더니 1년 후에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 그리고 10년 후 고생 끝에 합격한 대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어. 나는 약혼자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어. 그녀는 전 여자친구의 목까지 행복해지자며 타임캡슐을 대신 꺼내고 싶다고 했어.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생각을 자신이 이어가고 싶다며 약혼자는 고집을 피웠어. 아마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거야. 결혼식 며칠 전 휴일, 고향으로 돌아가 타임캡슐을 꺼냈어. 내 타임캡슐에 들어있던 건 여자친구가 짜준 머플러. 약혼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었지만 곧바로 전 여자친구가 묻은 타임캡슐을 열었어. 거기에는 주먹 정도의 검은 덩어리가 들어가 있었어. 잘 보니 작은 팔다리에 조그만 사람 머리가 있는 것 같았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득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가방을 짊어진 아이들이 집으로 가고 있었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나는 살짝 손목시계를 보았어. 우리 철수가 또 무슨 짓을 했나요? 장난을 쳤다고 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주름이 많은 철수의 모치는 방금 전부터 쭉 같은 말을 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 엄마 혼자서만 키우는 집이라 제가 가정교육을 잘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장난만 치는 것은 틀림없이 저에게 관심을 끌려고 한 짓일 거예요. 외로움을 잘 타요.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둔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일단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철수에게는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치는 몇 번이나 내 쪽을 뒤돌아보며 휜 머리를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 철수의 모치는 돌아가셨습니까? 부하가 나에게 물었어. 응. 나는 책상 위에 서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 철수, 42세 미성년자 전과 3범. 첫 번째 이야기. 전 여자친구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녀는 관계 중 임신을 하게 됐지만 남자는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도 사정이 좋지 않아 어린 나이에 낙태를 한 것이다. 그 후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을 선택했다. 캡슐 안에 있는 건 그때 낙태를 한 아이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는 주름이 많고 흰머리가 많다. 그만큼 철수도 나이가 많지만 정신연령은 어린 두뇌 발달 장애이다.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다가 신고를 받고 전과가 생겼다. 엄마는 아직 그런 아들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남자가 살무사주를 만드는 방법을 조사했다. 첫 번째, 물을 넣은 병에 살무사를 산채로 넣는다. 두 번째, 일주일 정도 물을 갈면서 여분의 배설물이 나오는 걸 기다린다. 세 번째, 전부 나오면 물을 버리고 소주를 반 정도 넣은 후 살무사를 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네 번째, 살무사가 약해지면 소주를 다 채운 후에 3년 정도 숙성시킨다. 책에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살무사주가 자양강장에 효과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조 과정 중에 살무사는 소주가 가득 찬 병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살무사는 괴롭다,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심정에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원래 생명력이 강한 살무사는 더욱 필사적으로 살려고 한다. 이 생명력이 소주에 녹아 살무사주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읽고 남자는 깨달았다.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 10년 후 산에서 한 남자가 체포되었다. 체포 이유는 연속 유괴 살인. 환자인 호순이가 있었어. 호순이는 큰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었어. 지금까지의 입원비도 연체. 심지어 호순이는 가까운 가족도 없었어. 하지만 자신의 담당 의사만이 자신에게 잘 대해줘서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어. 호순이는 혼자 괴로워하던 끝에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조언을 얻기로 했어. 마침 의사가 들어와 호순이는 물어봤어. 의사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 뭐지요? 호순이가 머뭇거리다 말했어. 그런 이야기지만 입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의사가 고심하다가 말했어. 혹시 생명보험에 가입했나요? 호순이가 말했어. 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무사주의 맛의 비결은 살무사가 안 죽기 위해 발버둥칠 때의 생명력이다. 남자는 그 원리로 더욱 오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 더욱 생명력이 강한 사람을 유기하여 술을 만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환자 호순이의 입원비는 연체가 돼 있다. 호순이가 입원비를 낼 돈이 없어 걱정하자 담당 의사는 괜찮다고 했다. 왜냐면 환자가 죽어서 나오는 생명보험으로 입원비를 충당할 거기 때문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새로 이사한 자취방.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런데 이사온 첫날부터 머리가 아프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 게다가 묘한 기척도 느껴진다. 아프다는 이야기에 여자친구가 바로 왔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에 누워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정과 달리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물어도 응? 이라는 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예민한 탓인지 설마 다른 남자? 라고 되물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자기야말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발끈하며 대답한다. 나도 당황해서 날 의심하는 거야? 라고 나 역시 발끈하며 핸드폰을 확인시켜주려는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아, 최악의 타이밍. 어차피 광고겠지 하며 문자를 확인하는데 여자친구의 문자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야근하고 돌아가는 길,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돌아왔다.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오고 싶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급히 올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혼자 사는 건 불편하다. 속옷까지 젖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목욕했다. 하루의 피로를 따뜻한 물로 씻겨보낸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미 드라마가 시작한 모양이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집이 어둡다. 마음이 급해서 조명도 켜지 않았던 건가?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은 눈으로 어두운 방에서 일단 전원을 찾는다. 코드를 찾아내고 전기를 켠 순간 나는 눈치챘다. 첫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는 집에 오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 발송지는 나. 그 내용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다. 나 뒤에 누군가가 있고 여자친구가 발견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집에 오자마자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웃음소리가 나가봤더니 집안에 불도 꺼져 있다. 코드도 꽂혀있지 않다. TV를 켜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아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오후 작은 새가 지저귀는 숲속을 한 명의 소녀가 걷고 있었다. 엄마! 어디에 있는 거야? 무서워하는 소녀. 길을 잃은 듯 보인다. 그러던 중 소녀는 어떤 집 앞에 겨우 도착했다. 여기군요. 여기에 있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 있던 것은 중간이 끊어져 있는 일기장 하나뿐. 아무것도 없는 집 안에 불쑥 놓여져 있었다. 소녀는 살그머니 손에 들어 읽기 시작했다. 5월 16일 내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득. 매우 즐거워. 5월 17일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산타씨가 오지 않는다. 5월 18일 어제는 매우 즐거웠다. 산타씨에게 가득 선물 받아버렸다. 그렇지만 이상한데? 그 선물 어디에 둔 거지? 9월 33일 시계의 바늘 언제 봐도 달라. 12월 65일 오늘이군요. 밖에 나와보았어.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있었어. 가득 많이 있었어. 그리고 전나무는 이상한 색이었다. 어째서일까? 그 후로 일기장엔 더 이상 내용이 없었다. 소녀는 이상한 일기를 다 읽고 밖으로 나와보니 나무의 색이 뭔가 이상해져 보였다. TV를 보고 있으니 화면 속에 몇 명이 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가 고파서 나는 밥을 만들었다.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개그 버라이어티 방송을 볼 생각이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노트북으로 봤다. 밥을 다 먹은 후에 샤워를 하고 다시 TV를 보자 지금도 몇 사람이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에라이 불 끄고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며칠 후 여전히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다. TV에는 두 명이 나오고 있었는데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개그 방송을 보는 것 같아서 하하하 웃어버렸다. 첫 번째 이야기. 일기장의 마지막에서 12월 65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나무 색깔이 이상한 색이라고 하였다. 또한 일기장의 주인공은 5월에 크리스마스와 산타를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증상을 보이다가 산타가 보이지 않는다는 5월 17일에서 5월 18일이 됐을 때 전날 산타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시점으로 다른 세계로 간 것이다. 9월의 33일 날 시계의 바늘이 다르다고 한 것을 토대로 다른 세계의 날짜, 시간 개념이 원래 세계와는 다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기장은 어떤 소녀가 현실에서 발견했다. 즉 일기의 주인공은 5월 18일부터 어떠한 문제로 정신만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 일기를 읽는 소녀도. 두 번째 이야기. TV에서 몇 명이 나와서 비명을 지르는 게 일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낄낄대고 있다. TV를 보고 있던 건 납치범이다. TV 화면에 비치는 사람들은 납치범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유명한 로맨스 소설 작가다. 어느 날 문자로 팬이라며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쇄살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 한 무명 소설가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는 소설이 나올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쑥스럽군요. 아니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비결이라... 저는 항상 대부분이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이요. 예, 소설의 주인공의 심정을 더욱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인물의 처지가 돼보아야 알 수 있지요. 이 주인공이 겪는 상황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젊을 적에 겪었던 상황을 적은 겁니다. 젊은 시절에 시련을 많이 당해보셨나 보군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참 알았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현실이 답답해서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당황했지만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몇 년 후 여자는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났다. 여자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남자는 말했다. 이런, 순서가 잘못되었군. 첫 번째 이야기. 나를 찾아온 사람은 연쇄살인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무병소설가이다. 나는 소설을 잘 쓰는 비결로 경험을 제시했고, 나를 찾아온 사람은 연쇄살인의 경험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것도 나의 앞에서. 두 번째 이야기. 첫째, 대학 합격을 소원 성취시켜주고 시각을 받았다. 둘째, 취직을 소원 성취시켜주고 청각을 받았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 여자가 대답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걸 알아챈 남자는 자신이 빼앗은 것이 시각과 청각임을 알고 후회하게 된다. 왜냐하면 청각과 시각을 가져갔으므로 그녀에게 소원을 물어볼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즉, 남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